연봉을 우리가 받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 연봉이 얼마인지 까요? 안 까지. 안 까죠. 그렇죠. 근데 현장 가서 내 페이가 얼마인데 주저리주저리 자기끼리만 얘기해요. 연락이 와서 뭐가 어쨌는지 페이는 나는 어쨌느니 뭐하느니 구구절절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왜 그러냐면 아무데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제 배우분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름은 문수민 배우분이세요. 네.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많이 끌어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문수민이고 전반적으로는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매체도 도전해보고 싶고 이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요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은 한 1년 전쯤 요거랑 올해 초에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필 볼 때 이미지 빵, 경력 빵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크게, 메인 사진은 크게 느낌 있게 여자분들 보면은 눈빛을 뭔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메인 사진을 쓰는 게 좀 잘 먹히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메인 사진이 좀 작아 보이지. 증명 사진도 아니고. 네, 메인 사진 크게. 그리고 만약에 광고 쪽으로 갈 때는 이제 메이저 광고 있잖아요. 만약에 메이저급 영화든 드라마든 광고든 메이저급은 뭔가 돈을 쓰는 듯한 아니면 잘 만드는 것 듯한 뭐 그런 사진을 넣는 게 낫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캐스팅 디렉터는 그냥 일반 사진,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거 쓰는 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 딱 보면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카메라에 제대로 잡힌 사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수민 배우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영국이랑 뮤지컬 경력만 있지 맞아요. 영상 쪽 경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프로필을 찍어서 어떻게 해왔어요? 나는 뮤지컬 전공이어가지고 그리고 뮤지컬에 애정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매체도 도전을 해보고 싶게 돼가지고 이제 프로필을 처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연극을. 그러면 그 연극이랑 뮤지컬 쪽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OTR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뮤지컬 공고나 연극 공고가 올라오면 이제 그 양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경력이랑 뭐 저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고 가끔 1차에 영상을 보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영상도 촬영해서 보내면 거기서 판단하시고 2차를 와라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옆에 글 쓸 때 주의점이나 그 약간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은 경력 쓸 때 뭐 문체라든지 폰트 크기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지금은 뭐 오른쪽에는 이제 이름을 크게 놓고 밑에는 태어난 생년, 그다음에 뭐 키 몸무게 이렇게 해주고 그 밑에는 뭐 학력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취미를 필요 특기 놓고 그 밑에 경력을 놓게 되죠. 그다음 프로필도 자기가 자신 있는 역할들을 그런 거를 딱 잡아서 그거에 관련된 사진들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역할 있는 오디션이나 뭐 이런 거에 프로필을 보낼 때는 그 역할에 맞는 그런 거를 보내고 에이전시 오디션은 여러 역할 어떤 역할이 연락이 올지 몰라요. 네. 그러면 그 뒷장 활동 사진. 활동 사진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런 사진은 요 사탕 물고 있는 사진은 요게 화질이 좋고 좀 클로즈업된 사진이라면 써도 뭐 이런 표정이 나오네라고 하겠지만 먼 거 사진 같아요. 실물이랑 좀 달라 보여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 프로필 넣는다 하면 이거는 약간 광고 느낌 나는 거지 연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프로필 사진은 아니죠. 네. 또 두 개나. 진짜 프로필 사진은 요 두 개만 넣은 것 같아요. 제대로 찍은 프로필 사진 없나? 이게 찍은 거고 정면 없어요, 정면? 정면이요. 왜 그러면 근데 연기자 위주로 많이 찍었던 데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하는 게 효과적이고
많이 쓴다는 걸 알 거예요. 응? 학생 역할. 근데 요즘에는 학생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내기 회사원 네. 그런 거 어울리네. 네. 신입회사원 있잖아요. 네. 신입회사원도 있고 애 독립영화나 이런 거 떼면은 넣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직업은 근데 연락은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럼 뭐 매체는 언제부터 관심 있어서 프로필 본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틈틈이 넣었는데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러면 프로필이나 연기 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반역으로 약간 친구 역할로 나오거나 학생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 필름메이커스에 보면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 이렇게 나온 것들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필 가셔야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경력이 많이 없으면 영상 쪽에 경력이 없으면 일단은 좀 근데 이제 단편 영화라도 해야죠. 네. 예전에는 단편 영화의 경력으로 낮춰서 저기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해야지. 그걸 해서 영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단편의 독립 영화가 연기만 잘해놓으면 거기서 또 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전공자들, 네. 친구들, 네. 동기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뮤지컬 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 연극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매체 쪽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학원 다녀가지고 학원에서 좀 연결해주는 그런 쪽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뭐 프로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프로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는 없어요. 네. 자, 개인 사업. 응?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과 뭐 정보도 얻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딱 몇 년 안에 이렇게 좀 약간 성장하고 좀 뜨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일반 그렇지 못한 배우들과 확실히 달라요. 어? 내 커피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카페를 차리면 그냥 당연히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명하고 유능한 바리스타가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자들도 나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하지만 자기를 알리지 않고 자기를 홍보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 배우를 알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기가 자신 있고 출중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나는 자기 연기나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연기나 이런 거에 항상 목말라야 되거든요. 우리 요즘에 카톡으로 프로필도 꽤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이메일도 또 많이 보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작품 이름 없이 그냥 보낸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 보고 보낸 것 같아요. 네? 구독자든지 아닌지 우리 구독자님이나 이렇게 예전 거부터 봤던 분들은 내가 거기 언급한 대로 영상이나 프로필에 이름 제대로 적어서 보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벤트 해가지고 프로필 한 50개 정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끊었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보내고 뭐 어떤 분은 영상 링크인데 뭐 제대로 뭐 접근이 안 되게 비공개 링크를 보내셔가지고 본인이 다른 사람 링크 보내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닫아놓은 걸 보내셔가지고 영상 못 본 분들도 많고 또 저희가 랜덤으로 추천해가지고 한데 전화 받고도 안 기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좀 쑥스러워해서 그런 건지 말투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에 오디션을 보고 와서 역할이 됐다고 했는데도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야 그러니까 뭐 긴장을 해서 오디션 보러 올 때도 그래요. 오디션 보러 올 때도 이제 뭐 남자의 좀 무게감 있고 막 이런 사람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여자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엄청 거들먹대면서 몇 번 실현했다고. 그랬는지 뭐 하여튼 자기가 이거 허접스러운데 에이전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느낌 그러면은 엄청 레이저빔 쏘면서 이제 딱딱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본인이 잘해야 될 거잖아요. 거들먹거렸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를 자꾸 버벅대고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민망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눈은 레이저빔 나가고 굉장히 쌀쌀하게 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진짜 배우님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느낀 게 처음 딱 전화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이팅이 느껴지셔가지고 적극적이시고. 우리가 너무 이런 일을 오래 하고 여러 가지 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화 매너 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속을 새길지 캔슬을 놓을지 그게 감이 와요. 속 새기는 거는 이게 출연은 하긴 했지만 그 안에 과정에서 막 출연료 갖고 애매기거나 아니면 시간 갖고 애매기거나 여러 가지 애매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게 감이 와.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 우리가. 응? 아, 얘 좀 불안한데? 그리고 그 저쪽 연출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불안한데요? 맞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자 뽑아놓은 거니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불안하면 중간에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화 만약에 역할을 받았을 때 받고 나면 적극적인 말투와 신뢰를 주는 대화의 흐름이 있어야지 얘 불안하면은 우리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는 촬영 나갈 때까지 얘가 캔슬로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나가서 속색일지 않는지. 왜 그러면 현장 가서도 참아 그렇잖아요. 우리 연봉을 우리가 받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 연봉이 얼마인지 까요? 안 까지. 안 까죠. 그렇죠. 근데 현장 가서 내 페이가 얼마인데 주저리 자기끼리만 얘기해요. 아니면 똑같은 역할에도 얘가 좀 경력이 있거나 그럼 뭐 무슨 이 역할이 있고 저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조금 사람이 구하기가 어려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의 페이가 높겠죠. 응? 근데 이제 그래서 제작진은 우리랑 상의해서 결정했는데 현장에서 자기 입을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연락이 와서 뭐가 어쨌느니 페이는 나는 어쨌느니 뭐하느니 구구절절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자기 연봉이나 자기 그 출연료를 왜 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왜 그러냐면 아무데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면 이거 진짜 요거는 배우님들이 현장에서 까임당하거나 그 다음번에 까임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제발 자기 그거를 까지 말고 배우들끼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이미 정해졌는데 디렉터한테나 연출 뭐 PD나 누구한테 내 페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된다면 과연 어느 제작자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수민 배우가 우리 배우님이 어떻게 연기 영상을 찍어서 보냈길래 한 번도 안 왔나? 한번 볼까요?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큰 수술하셨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서요. 10시간 넘게 수술하시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못 깨어나셨어요. 근데 어떤 젊으신 의사 선생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엄마 힘들 거 알았고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전 오히려 덤덤했거든요. 엄마 못 살려줘서 미안하다고. 하늘에서 엄마가 보고 있을 거니까 엄마 없구나. 남들 다 있는 엄마 아니죠 없구나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메리트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슷한 역할을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하던지 아니면 힘을 쫙 빼고 지금 약간 연극 스타일의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영상 쪽은 드라마 쪽은 뭐 그런 거 있다면 그러니까는 이 연기로 이 이미지로 출연하고 싶다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뭔가 메리트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걸 본인이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 말고 이 대사를 수민 배우님만의 스타일로 뭔가 조금 난 다르게 해석해볼까? 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가끔 얘기했던 이런 평범한 이미지에 반전의 연기를 하든지 네.
뭔가 그런 걸 도전해서 시도를 해보고 해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연기를 한다면 크게 메리트는 없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잠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병헌, 뭐 유해진님 등등등 그런 연기 잘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자연스럽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특히 드라마, 영화는 우리가 실상에서 보는 사람이 그 영화에서 스토리 다뤄지는 그런 게 많잖아요 역할들이. 네. 그래서 드라마는 막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지만 영화는 최대한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일상에 있을 법한 사람들 많이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극을 나도 오래 했다 보니까 영상 찍었을 때 내 말투가 이게 연극식 말투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거를 빼려고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내 주변 사람한테, 엄마한테나 친구한테 내가 말하는 그 투나 그런 거를 잘 자기가 들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떤 말투를 하나? 근데 꼭 대본을 받으면 꼭 연기하듯이 대본을 보면 그쵸? 나 이게 습관의 백인 거야. 맞아요. 배워서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걸 털어버리는 연습을 영상 쪽으로 하려면 네. 요즘에는 연극에도 극사실주의 이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전처럼 알진 않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빼고 연기에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말투,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좀 잘 들어보고 자기가 뭐 녹음이라도 하든지 네. 그러면서 한번 트이면 요 느낌이구나 그걸 알 거야. 네. 이제 막 프로필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찾아가서 그 프로필 함에 넣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까요?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 찾아가서 프로필 앞에 놓는 함이 있잖아요. 네. 그 노출한 거기. 근데 프로필을 봤는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똑같은 걸 지적을 하더라고. 이 외모 이미지와 다른 퉁퉁한 느낌의 이미지를 하나 거기다 두더라고요. 그 프로필에다가. 나는 진행할 때는 그걸 빼고 진행해줬거든. 전화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프로필도 돌리고 하는데 이런 사진은 본인의 이미지랑 틀리고 별로 마이너스가 된다. 나는 이제 전공했고 나는 연기할 준비가 됐어. 근데 역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활고도 좀 있기 때문에 알바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내가 쉬는 시간이나 어느 알바 끝나는 시간은 주야장창 오디션 보러 다니거나 프로필을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그런 딱 계획을 잡아서 나 몇 년 안에 진짜 국제사자 이걸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물론 어떤 일들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은 평생 백날 연락 안 온다는 거죠. 내가 볼 땐 프로필도 잘 못 찍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 내가 제작사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이미지들만 막 오는 거야. 근데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그거 프로필이랑 다시 찍지. 그 연기면은 더 비중 있는 거 더 맞출 수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보니까 무슨 바이럴 광고 유튜브에 나오는 바이럴 광고를 하나는 뭐 찍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프로필에 왜 돈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필 찍으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 돈 받으려고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배우분은 주기적으로 프로필 찍어가서 업데이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업을 잘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주연체 찍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필하고 싶고 자기가 더 발전된 모습, 좋은 모습이 나올 때는 이 프로필이 잘 안 먹혀. 잘 픽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저러 바꿔봤는데도 안 되면은 새로 잘 찍는 거 나랑 또 맞는 그런 거 찾아서 잘 찍어서 그걸 또 프로필을 계속 보내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장님이랑 항상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연기를 막 신같이 잘하지 않는 이상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좀 좋은 분들이 많이 기회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오셨던 분도 그렇고 이 바닥이 네. 언제 슛이 들어가고 언제 준비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라는 콜타임이 늦지 않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응?
오디션에 늦으면 촬영 때도 늦을 거 아니에요.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음번에 안 부른다든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 진도주의하는 사람 현장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는 게 작품에 도움이 되고 그런 점 어쩔 수 없죠. 좀뭐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저도 프로필 사진을 이제 새로 다시 찍으면 어떤 컨셉으로 가면 좋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컨셉 그럼 본인이한테 달려 있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포부가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뭐 극적으로 간다면 나는 진짜 뭐 사이코패스 역할 하고 싶어 내지는 뭐 이런 뭔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 있죠. 나는 뭐 역할들이 뭐가 있어. 나는 여자 검사 역할을 하고 싶어 하든지. 근데 어떤 검사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자기가 좀 있어야 돼.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왜냐면 그 사람도 연기 꽤 잘하고 괜찮은 인기 있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포즈 뭐 이러고 뭐 하고 찍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배우가. 응? 모델이면 막 웃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배우로 할 거라면 그 역할을 포부를 크게 갖고 그 역할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눈빛과 그런 분위기 그런 이미지 느낌이 나게끔 찍어야 되겠죠. 요즘에는 예전이랑 달라. 예전에는 제 스타성 없어. 제가 무슨 배우래. 이랬지만 요즘에는 아니에요. 평범한 제가 배우하면 나도 배우하겠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연기도 잘하고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 TV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범이 어땠어요? 사실 프로필 만든 것도 처음이고 매체를 도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본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TV에 나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문수민 배우분하고 찾아왔는데요. 솔직히 그 배역도 그렇고 뭐 작품들이 많이 줄어서 출연 기회가 좀 없어진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품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그 구독자님 위주로 한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그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때 만약에 공고가 뜨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의 스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당신 캐스팅 DB가 당신의 든든한 캐스팅 메이트가 되어드립니다.